여기는 강남역 술집 상권에 지금 나와 있거든요. 강남역 술집 상권 중에서 가장 메인인 곳에 나와 있어요. 여기가 어디냐면은 강남역하고 신논현 사이에 딱 길이 있거든요. 웬만한 사람들은 사실 다 한 번쯤 와봤을 거예요. 이 가장 메인인 술집의 한 가운데 있습니다.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뒤로 보이는 강남솔로 같은 경우, 이 경우에는 금토 같은 경우에 진짜 줄이 엄청 길거든요. 그래서 이 코너가 사람들이 가장 많은 코너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 다음에 저쪽 보시면은 개판포차라고 보이죠. 겉에 야장까지 써가지고 완전 테이블이 가득가득하게 손님이 좀 많은 편이에요. 이 강남역 상권 같은 경우에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대한민국의 거의 1등 상권이잖아요. 강남 하니까.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단값도 비싸고 모두가 알겠지만 임대료도 당연히 비쌉니다.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올 정도면은 진짜 웬만한 술집 창업 비용의 한 2배에서 3배 정도는 무조건 들어요. 여기 창업은 최소한 4, 5억은 들고 와야지 고려해볼 수 있다 정도. 그리고 임대료 같은 경우에도 진짜 어마어마한데, 제가 이거 자료 조사하면서 좀 놀라긴 했지만 그 평당 임대료가 제가 진짜 많이 줘도 한 30만 원까지 보면 된다 선이 있거든요. 그런 선이. 근데 여기는 50부터 시작이에요. 평당 임대료가 50만 원부터 100만 원까지 있어요. 그러니까 20평 술집 기준 임대료가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이라는 건데, 이 정도 매출을 감당하려면은 평일 기준, 그러니까 엄청 비싼 건 어차피 못 팔거든요. 어린애들이 많아가지고 여기는. 그래서 객단가가 평범한 술집 기준에서 평일에도 한 3, 4시까지는 계속 만석이어야 돼요. 근데 심지어 저가는 들어오기 힘들어요. 여기 못 들어온다고 보시면 돼요. 저가는 임대료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. 수익성이 안 나오기 때문에. 단가가 한 평균보다 조금 있는 정도면은 노려올만 하고, 그랬을 때 평일에 한 3, 4시까지는 무조건 뺑뺑뺑뺑 돌려야지 감당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래도 뭐 넘버원 상권이기 때문에 권리금도 형성이 좀 돼 있고 임대료도 좀 괜찮은 편이지만 장사하기는 힘들다. 그래서 강남역이 의외로 그 다른 상권 대비 폐업률이 생각보다 높아요. 그러니까 홍대, 강남, 건대까지 있는데 이 세 개가 서울에 있는 3대 메인이거든요.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홍대하고 강남, 건대가 폐업이 오히려 많고 장사하는 난이도가 좀 높은 편이에요. 지금 사실 시간이 12시 반이거든요? 근데 여기가 술집 상권이에요, 술집 상권.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유동인구가 너무 많아서 제가 민망해가지고 좀 안쪽에 와서 지금 찍고 있습니다. 사실 지금 길거리 보면은 사람들이 꽤 많아요. 네. 당황스러울 정도로 좀 많아서 역시 강남은 강남이다. 비싼 이유가 있다. 지금 이걸 좀 느끼고 있습니다. 여기 길 같은 경우에도 여기 예스 속옷집 유명하죠? 여기 엄청 전통의 속옷집. 자, 그 다음에 여기 시선하고 다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도 되게 장사가 잘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네, 곱창집도 장사 잘 돼. 오! 픽업이다. 아, 여기 원래 되게 오래됐거든요? 근데 망했네요. 본점이라 돼 있는데 망했는데요? 가슴 아픕니다. 여기서부터도 사실 다 술집인데 보면 다 2층에도 술집이 들어가 있죠? 근데 2층에도 괜찮은 술집이 있잖아요. 이게 왜 그러냐면은 강남 같은 경우는 1층이 너무 비싸니까 강남만 유일하게 2층을 내주는데도 꽤 많아요. 강남 1층은 도저히 노릴 수 자체가 없으니까. 그래서 2층으로 들어간 곳도 꽤 있습니다. 아까 저기 이전에 말씀드린 개판포차 그쪽 코너에서 이쪽 길로 쭉 가는 이 길이 거의 제일 메인인 길이라고 보시면 돼요. 가장 메인이다. 여기는 금토 같은 경우에는 말할 것도 없고요. 평일에도 사람이 많은 길이긴 합니다. 요즘은 뭐 당연히 조금 덜 하겠지만 그래도 여전히 사람이 많은 곳이에요. 여기도 아마도 되게 오래된 있을 거예요. 이 집도 되게 오래된 걸로 알고 있고, 나머지는 좀 자주자주 물갈이가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은 이런 1층이 되게 오래됐잖아요. 딱 봐도 오래된 장소 같은 경우에는 가게가 안 나가요. 왜냐면 장사 잘 되니까 사람들이 안 나가죠. 안 나가니까 지금 2층으로 들어가는 거예요. 유명한 데들. 자, 보시면 여기 토토가 있죠. 그 준하수산, 여기가 정준하의 준하수산, 최근에 말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곳이죠. 뭐 평일이고 주말이고 사람 많은 걸 제가 본 적이 좀 많이 있습니다. 준하수산 바로 옆에 있는 토토가인데 여기 토토가까지가 거의 상권의 마지막이에요. 그러니까 여기는 메인 상권에 엄청 길지는 않은데 이 한 길에서 거의 소비가 되게 많이 일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. 그러니까 강남역 상권 좀 특이한 게 뭐냐면은 상권이 워낙 강남이라는 게 되게 넓으니까 메인 자리가 요만큼 있고, 그 다음 메인 건너편 길에 또 요만큼 상권이 있고, 또 저기 신논현 쪽에 또 상권 이만큼 있고, 뭐 논현 쪽에 이만큼 있고, 이렇게 약간 구역으로 좀 나눠져 있는 성격이 있는데, 그 중에서 여기 메인 상권이 가장 사람이 많은 상권이다. 여기 클럽도 몇 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데들이 클럽도 들어올 만한 그런 메인 상권으로 보시면 됩니다.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의 3대 상권 중에 하나, 그 중에 제일 탑인 강남역 상권에 왔는데, 강남역, 홍대, 건대 이런 가장 메인 상권의 특징이 뭐냐면은 20대 초반이 좀 받쳐준다는 특징이 있어요. 그러니까 여기는 사실 제 나이 때도 그렇고 한 20대 후반만 되더라도 오기가 좀 꺼려지는 상권이긴 해요. 왜냐면은 너무 어린애들이 많아가지고 눈치 보인다고 하나? 이건 좀 제 나이 또래는 좀 아실 거예요. 그래서 이 상권은 20대 초반이 좀 받쳐줘야지만 살아나는 건데, 약간 뭐랄까 공급층이 좀 약해져서 상권이 같이 약해진 성향이 좀 있습니다. 그래서 오히려 요즘에는 30대나 40대들이 많이 모이는 상권들이 오히려 임대료도 저렴하고 매물도 좀 많고 들어가면 약간 틈새 시장을 노리기에는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지금 요즘 20대 초반에 있는 그런 데들은 트렌드도 너무 빨리 변해가지고 술집들이,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유행하면은 우르르 갔다가 또 저기 유행하면 또 저기 우르르 갔다가 이런 식으로 좀 옮겨가는 성격이 좀 있어가지고 그게 조금 장사하는데 좀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. 포토이즘 여기는 되게 잘 될 것 같아요. 제 생각에는 매출 높을 것 같네요. 어린애들이 또 술 먹으면은 사진 한 번씩 찍으니까.
자, 이쪽 상권 같은 경우에 뭐냐면은 메인 상권에서 한 블럭 살짝 빠져서 샛길 같은 상권인데요. 여기도 강남 오신 분들은 대부분 아실 거예요. 저기 금복주류하고 부엉이 산장, 여기가 좀 유명한 데인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살짝 들어갔지만 여기도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상권입니다. 실제로 지금 점심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술집 상권에 사람이 이 정도 있을 정도니까 저녁에는 좀 더 빠글빠글 하겠죠. 그래서 여기도 아마도 권리금 같은 경우에 상당히 높게 형성이 돼 있을 거예요. 자, 어느 정도냐? 역전 할머니 혹시 2층에 있는 거 본 적 있으세요? 2층? 보통 역전 할머니는 1층에 많이 있어요. 1층에 많이 있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 뒤에 역전 할머니가 2층에 들어가 있죠. 네. 이런 상권이 몇 개 없는데 역전 할머니도 2층에 들어가는 상권이다. 여기 와보고 계신 분은 아시겠지만 사실 저 금복지를 위로 보이는 이 통건물 자체가 술집이었거든요. 근데 술집이었는데 여기 켈리가 광고할 때 광고판을 많이 되게 달았어요. 건물 전체에다 켈리를 약간 도배해가지고 광고비를 지원받으면서 한 것 같은데, 그래서 홍보를 했었는데 그게 지금 통건물이 다 날아간 상황입니다. 여기 샛길 보면 여기 아마도 한 번쯤 와보셨을 거예요. 여기 보면 양쪽에 전부 다 술집이고 고깃집이고 지금 난리 나거든요. 여기도 주말에 사람이 좀 많은 편이에요. 근데 최근에 왔을 때는 뭐랄까 살짝 애매한 곳들이 많아졌습니다. 원래는 다 많았는데 이제는 잘 되는 데만 잘 되는 곳으로 좀 바뀌었어요. 아마도 임대료가 뭐 높겠죠, 강남이니까.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뭐 평당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수준은 아니겠지만 좀 빠졌으니까 그래도 여기도 다른 상권에 비해서는 꽤 비싼 편에 속할 겁니다. 자, 강남 상권 같은 경우에 특징이 뭐냐면은 트래픽, 즉 사람들이 검색하는 양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. 예를 들어 우리나라 1등 키워드가 뭐냐면 강남 맛집이거든요. 그러니까 그것처럼 키워드에 대한 검색량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높은 것이에요. 어마어마하게. 그렇기 때문에 트래픽을 서로 막 뺏으려는 싸움도 강해요.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경쟁이 치열해요. 그러니까 수요도 많은데 공급도 많은데 그 공급이 굉장히 치열하게 싸우는 곳이에요. 강남 상권에 들어오면은 마케팅 비용이 다른 상권에 비해 2배 수준이 아니에요. 한 5배 들어요, 5배. 그러니까 임대료도 높은데 광고비를 어마어마하게 써야지만 살아남는 시장이에요. 그러니까 실제로 어떤 말이 들리냐면은 주변에 친한 친구 중에 이제 그 치과 의사를 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 하는 말이 뭐냐면은 병원을 차렸을 때 가장 망하기 쉬운 곳이 강남이다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강남의 병원 폐업률이 1등이에요, 1등. 자, 왜 그러냐면은 수요가 많긴 하지만 공급이 너무 많아서, 진짜 공급이 너무 많은데 마케팅 비용을 너무 적극적으로 쓰고 가격 후려치기 막 하면서 전쟁을 너무 하니까 다 폐업해 나가는 거예요. 근데 그 현상이 아마도 술집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벌어지고 있겠죠. 임대료 높다는 거는 원래 유동인구를 가져온다는 건데 좋은 자리 가서 심지어 그 효과를 많이 못 누리고 마케팅을 더 쓰면서 외부 트랩까지 때려봤는데도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. 그래서 사실 강남역이 장사 난이로 치면은 그 동네 상권보다 더 힘든 것 같아요. 여기는 진짜 장사 고수만 와야 되는 그런 느낌입니다. 강남역 상권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상권이 여러 개로 나눠져 있잖아요. 그래서 오피스 상권으로 머무르는 곳도 있고 신도년 좀 넘어가면은 거기는 약간 조용한 술집 느낌으로 넘어가는 상권도 있어요.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은 여기 메인인 이곳은 20대 초중반이 이끄는 곳이다. 근데 20대 중반 넘어가면은 나 여기 약간 오면 안 될 것 같은데 느낌 들면 어디로 가냐? 신도년 쪽으로도 많이 넘어가요. 아니면 노년이나 나이대가 여기보다 좀 있는 편이에요. 강남역이 당연히 넘버원 상권이고 이런 이유가 사실은 여기 강남역 근처에 일하시는 오피스로 일하시는 직원의 인원수가 10만 명 단위가 아니에요. 소호 사무실도 많고 대형 사무실도 많아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 수요층이 너무 탄탄해가지고 여기는 원체 우리나라 1등일 수밖에 없는 상권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강남역 사거리 같은 경우에 유동인구가 얼마나 많냐면은 트래픽이 하루에 60만에서 70만 명 정도 왔다 갔다 한다고 합니다. 그래서 강남역 지금 저희가 안쪽 술집거리 봤잖아요. 대로변 같은 경우에는 평당 임대료가 100만 원씩 해요. 러쉬 하면 다 아시죠? 그런 곳 같은 경우에는 평당 임대료가 100만 원씩도 합니다. 지금 강남역 대로변 같은 경우에는 100만 원 말씀드렸는데 진짜 비싼 데 같은 경우에는 200만 원에서 400만 원까지도, 그러니까 평당이에요. 그러니까 10평 기준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 보시면 돼요. 그 정도의 임대료가 가능한 곳이다. 네, 우리나라에 그렇게 가능한 곳이 몇 군데 없거든요. 그런 곳들 중에 하나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. 여기가 강남역 대로변 상권인데요. 차가 엄청 많이 다니죠. 근데 저 건너편 보시면은 건물에 임대가 쫙 비어있어요. 1층이 심지어 2층까지도 비어있죠. 그 옆에 보시면은 저쪽도 임대, 그 옆에도 임대. 지금 임대가 상당히 많이 붙어 있습니다. 강남역 완전 사거리 메인이죠. 자, 여기로 보시면은 지금 이 코너 1층이 여기도 지금 비어 있습니다. 상당히 안타깝죠.